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꼽연구소 유종호 선생입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게 올 여름도 무척 이렇게 무덥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미리부터 몸을 좀 잘 챙겨서 한여름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요일마다 부산 쪽으로 손금 강의 다니고 있는데요. 8월 말 정도까지는 그 부산역 쪽에서 강의 마치고 한 2분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찾아오시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 주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 초에 이렇게 주택풍수 강의가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손금 중급 과정 들으셨던 분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풍수가 이렇게 운에다가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르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손금 강의 들으신 분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 네이버 손금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중에서 손금 Q&A 코너에 올라온 글 중에 몇 개 질문을 골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선의 상처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성공선이라 이렇게 단어부터 이렇게 잘 쓰셔야 됩니다. 성공선도 아니지만 운명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겼다. 네, 한번 봅시다. 50년생 남자이고 74살, 20년 전에 크게 허리를 다쳤고 요양차 전원생활을 하며 이렇게 2만평 임야 가수밭을 소유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팔아가며 생활하고 있는 과수농부입니다. 12여 년 전 톱을 사용하다 실수로 저렇게 성공선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놨습니다. 74살이시니까 그러니까 60대 중반 정도 이렇게 상처가 생겼다 이런 모습인데요. 네, 아직 손금 이렇게 단단하시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쓰고 사셔서 그런지 손금이 아주 상당히 젊어 보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상처가 이렇게 쫙 생겨서 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후천적인 우연한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손에 큰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인연법으로 봐서 이렇게 실제 손금선 같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지로 올라가는 게 원래 이제 운명선이라고 있는데 이 운명선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쪽까지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실제로 운명선이다가 되면 매우 강한 운명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까지도 가니까 굵기도 하고 진하게. 그래서 이런 강한 운명선인데 왼손 쪽은 원래 운명선이 가정운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운의 어떤 길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정운의 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은 팔자가 엄청 센 그런 손금이 될 수도 있고 남자분이라 해도 이게 집안을 지고 가는 의미 정도로 좀 무겁게 짐이 딸리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약간 장손 정도 되는 분이 집안에 이렇게 이제 뭔가 집안을 챙기고 선상과 제사를 돌보고 이런 식의 이제 의무가 있는 분이면 적당하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은 분이다 그러면 이 정도 무게에 맞춰서 어떤 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짐을 지고 가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짐을 지고 간다라는 형상이거든요. 원래의 운명선은 그러진 않고 여기 보니까 자수성가선이 주 운명선이네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간다라는 게 이제 주 운명선인데 이 운명선 정도는 그냥 즐겁게 이렇게 이제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노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운명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운명선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상처가 정말로 어떤 운의 암시로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집안에 대한 어떤 소임이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운명선이 강해졌다인데 어떤 분은 뭐 이를테면은 우연히 넘어졌는데 생명선이 쿡 잘려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팍 나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찝찝하죠. 생명선을 가로질러는 뭐 장애선이 예를 들면 우연한 그 어떤 흉터 자국 같이 생겼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것도 그러한 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찜찜한 표상이죠. 반면에 이제 제가 본 분 중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뭐 일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가지고 상처가 생겼는데 이렇게 월구에서 올라가는 이렇게까지 가는 월구 태양선이죠. 태양선이 생긴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뒤에 월구 태양선 인기운인데 대중적인 인기운이죠. 큰 인기운인데 그거하고 연관된 일로 아예 전업을 하면서 실제로도 크게 인기를 얻었다라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긴 상처 흉터 자국 이런 걸로도 손꼽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운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고, 다만 그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손금 성형이라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냥 레이저 수술해 가지고 막 이렇게 파놓는 거죠. 막 이렇게 재물선 같은 거 파놓고, 이거는 좋은 의미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내가 집어넣은 건데, 이게 이제 뭐 재물선 그려놨다고 재물운이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자연에 이렇게 이제 하늘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인간의 욕심이 더덕더덕 들어간 이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이저로 수술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약간 불에 찢은 듯하게 이렇게 흉터 자국이 흉물스럽게 막 나오고 하는데요. 절대 권할 게 못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봐볼까요? 별 보이는 거 맞나요? 고아님이십니다. 결혼선을 보는 곳에서 가로로 쭉 일자로 나와 있는 선은 뭐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별 보이는 거 맞나요? 33살 여성입니다. 일어났습니다. 네, 네, 이분은 금성대가 좀 많이 발달했군요. 태양구도 이렇게 재물선이 잘 올라가고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별이 졌다 이런 모습이군요. 네, 원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선하고 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별 문양은 아무데나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별 문양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손바닥에 생길 때는 일종의 이렇게 염증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보통 일반 부위에서는 열이 날 때 이렇게 엉축이 돼서 선이 막 결집하는 경향이 많아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별 문양이 생겨도 괜찮은 곳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태양구 재물선 쪽에 뭐 이렇게 별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재물선 자체에 또 이렇게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정도만 좋게 보고 나머지 곳에 생기는 별은 주의를 해야 되거나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 태양구에 이렇게 이제 봐보시면 별이 있죠. 요 부분 봐보시면 재물선이 올라가면서 금성대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또 재물선이 더 있고 막 이러면서 별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심 가닥이 이렇게 힘있게 쭉 뻗어서 이렇게 이제 별을 만드는 거를 좋게 보고요. 중심 가닥이 잘 살아있지 않으면 아직 별이 이렇게 뜰 시점, 그러니까 별이 뭔가 폭발적으로 그 의미가 생길 시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봅니다. 태양구의 별 문양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인기운, 성공운
대박 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의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돈을 크게 번다라는 의미보다는 인기를 크게 얻는다라는 인기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별문양이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실제로도 인기가 좋고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보통의 여자분들도 그 결혼할 시기가 잘 되어가면 별문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꽃이 크게 피는 듯하게. 그럴 때 이제 뭔가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축하받을 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부위는 별이 생겨서 좋은 부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로 가는 거는 결혼선이고, 여기가 있는 것은 재산선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주택에 나와 있는 게 간장선이거든요. 이 간장선이 여기서 중요한데, 이 간장선은 어떤 뭔가 맑은 물로 흐를 때가 있고 흙탕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흙탕물로 흐를 때 종종 시비, 다툼, 분쟁, 사고, 급병수 같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생에서 어떤 진창, 흙탕, 어떤 뭔가 굉장히 시끄러운 뭔가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막 그 물들이 막 이렇게 쓸려 내려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가 있어 보여요 하는 거가 실제로는 간장선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간장선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법적인 시비다툼, 사고수, 그리고 어떤 뭔가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는 거,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 부분은 안 좋아 보여도 또 여기 태양구의 별은 또 있는 상태니까 두 개의 운이 같이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운은 누리되 흙탕물은 잘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식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봐볼까요? 여행선일까요? 코터님이십니다. 네, 손바닥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길게 선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네, 네, 보니까 이렇군요. 네, 이게 이제 여행선이 맞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해놨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요게 생명선이죠. 생명선이고, 투노에선, 요게 이제 운명선이죠. 운명선이 교차가 되어서 이제 새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쯤에서 요렇게 나가는 게 이제 길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영양선이죠. 영양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손금선들을 이렇게 이제 볼 때 실제로 이 선을 잘 보면 이렇게 짧습니다. 짧은데 언뜻 보기에는 막 이어져서 길게도 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손금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걸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 자체는 여행선입니다. 여행선은 생명선에서 꽤 많이 나와요. 중요한 어떤 변화 변동, 이렇게 이사운, 이동운, 멀리 갈 때는 길게도 가고 뭐 외국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 보면 그 뭔가 이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나옵니다. 여행선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여행이라 해도 장기간 갔다 온다 이런 의미가 되거나, 안 그러면 좀 멀리로, 그러니까 생명선이 땅을 상징하니까 이 땅에서 멀리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멀리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 같은 것도 멀리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온 시점으로 치면은 대략은 이제 한 40 초반 정도 돼 보이니까 그 시점에 어떤 가정운의 변화도 찾아오면서 어떤 그 이사도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운의 암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설명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이 자잘한 선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손금을 해석할 때는 주요 선들이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운명선이 힘있게 잘 뻗는지, 태양구의 재물선은 좋은지, 사업선은 잘 뻗어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좀 작은 부위의 표상, 작은 표상들은 이렇게 의미도 실제로 좀 작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특정 시점, 뭐 작은 선일수록 그래요. 특정 시점, 특정 어떤 뭔가 하나의 그 운 같은 개념으로 선들이 암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제 손금이 지저분해요.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은하수의 마음님이시네요. 네, 한번 봅시다. 47세 여라는 게 여자분이신가요? 네. 항상 궁금했어요. 제 손금은 나쁜 선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요.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손금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복잡다, 너무 잔선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개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손금이 너무 잔선이 많아요. 뭐 이렇게 장애선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대개 자기의 인생이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이제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내 손금이 자기 인생이 좀 안 좋았다 생각하는 분은 내 손금이 뭔가 장애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인생이 그래도 괜찮았다 그런 분들은 내 손금이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보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손금이 멀쩡하게 삼지창으로 좋아 보이는 분들도 나는 고생이 뭐 되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언뜻 보면 손금이 이렇게 이제 뭔가 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저분한 거하고 느낌상 지저분한 거는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족보상에서 뭐 하나씩 발라서 이렇게 이제 요게 생명선, 요게 두뇌선, 요게 감정선이고요.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선이죠. 그리고 이제 세로로 올라가는 선도 이게 이제 운명선 이분은 많으시네요. 태양구의 재물선, 네, 뭐 재물선, 또 사업선, 네. 이 정도 선은 필수적으로 있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배우자 영향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우물정자 이런 것도, 그러고 놓고 보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남아 있는 선들이 장애선이거나 뭐인 거거든요. 자, 요건 신비십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좋은 건 어떤 거냐? 네, 나쁜 선을 한번 칠해 봅시다. 비애선. 네, 태양구의 장애선이죠. 태양구의 장애선. 뭐 이렇게 이것도 장애선. 이것도 장애선. 자, 비스듬히 이렇게 가는 각도는 다 장애선입니다. 이거는 간장선이죠. 간장선. 또 그리고 이제 뭐 옆으로 이렇게 쭈글쭈글 나와 있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허리나 이렇게 골반이나 이렇게 이제 나빠질 때 나오는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선을 가로질러서 올라고 하는 뭐 이런 선, 죽음의 선이라고 부르죠. 안 좋은 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런 거 있네. 대장애선, 요런 거 이제 장애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선하고 없어도 되는 선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초보자라도 자기의 손금이 그래도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중지 쪽으로 올라가는 운명선인데, 운명선이 그래도 위로 이렇게 쭉쭉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괜찮은 손금입니다. 나의 인생길이, 그래도 나의 직업은 인생길이 쭉 확고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표시라서 괜찮은 손금입니다. 그리고 태양구의 재물선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어떤 장애선이 이렇게 있더라도 잘 뻗고 있다, 잘 뻗고 있다, 이러면 좋은 손금입니다. 네, 두 가닥 있어도 좋고요, 세 가닥 있어도 좋고요, 좋은 손금이고, 또 소지로 가는 사업선이 이렇게 쭉 뻗어 있다, 좋은 손금입니다. 그러니까 세로 3대선이 삼지창처럼 이렇게 뻗어 있다 이러면은 나의 손금은 평균 이상은 되는구나, 좋은 손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선이 중요하죠. 생명선이 길게 쫙 가가지고 돌아가 있으면 좋은 손금입니다. 일단 건강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웬만한 어떤 병, 정세 같은 것도 빨리 회복되고, 내가 그래도
잘 관리만 해가면 장수할 수 있는, 충분히 장수할 수 있는 손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선 자체도 짧은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뭐 길게 가고 있다면 그것만 해도 좋은 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정선 길게 약간 곡선으로 잘 부드럽게 잘 가 있으면 네,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뇌선이 이렇게 힘있게 강하게 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신력, 의지력 강하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손금은 일단 운명선이 굉장히 강하고, 또 태양구 재물선이 잘 올라가 있어요. 사업선만 좀 약해도 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손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손금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손금도 좀 공부를 좀 하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은데, 손금의 정석 책도 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손금을 배워봅시다 코너에 손금 기본 이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볼 동영상도 있고 책 자료들도 있고 이렇고요.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